7-3강입니다. 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심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앞에 두 강의에서 양적 관계 문제풀이를 위해 필요한 개념 6가지 중에서 네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 세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네 번째가 좀 길었죠. 개수의 숨겨진 비밀, 기억나나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런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전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미리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5개의 문제를 이번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풀이 강의를 찍다 보니 아직 이론에서 다루지 않은 개념이 보기에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3문제만 이번 강의에서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문제의 출처는 2014년 9월 모의고사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탄화수소를 실린더에서 연소시키기 전과 후의 물질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제가 제시한 개념 중 첫 번째 탄화수소 연소 반응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반응 전, 중, 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첫 문제이니 주서리 할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실린더 문제 혹은 피스톤 문제에서 기본으로 전제할 것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물질이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실린더 안에 있는 실제 원자들의 종류나 개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변할까요? 그대로겠죠. 배열만 바꿨을 뿐입니다. 즉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에 질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우리가 연습했던 형태로 자료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 일반식을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적어볼게요. 연소 반응은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었죠. 문제 풀면서 이것을 유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반응 전, 중, 후. 이제 문제 속에 데이터로 옮겨볼게요. 연소 전이 반응 전에 대한 이야기겠죠. 탄화수소는 1몰 있었고 산소는 5몰 있었네요. 연소 후는 반응 후가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2몰 생성되었고 물 분자는 2x몰, 산소가 반응 후 x몰이 남았네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보기 쉽게 옮겨봤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모든 미지수들을 다 찾아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것을 잘 떠올리면서 여기 빈칸을 모두 채워가면서 미지수를 찾아볼게요. 반응 후에는 탄화수소가 없어요. 그 말은 탄화수소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말이네요. 그럼 1몰 모두 반응했겠죠? 반응 중에 1몰이 정해지는 순간 개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볼게요. 정확히 모르는 건 문자 그대로 표현해 놓고 차근차근 찾아보면 됩니다. 개수에 1을 곱한 값이니 그대로 개수를 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성물에서 이산화탄소가 2몰이 나온다고 했으니 여기서 M은 바로 2몰이 되겠네요. 그럼 탄소수가 2개인 탄화수소였네요. 그리고 2분의 N몰이 EX몰과 같다는 것도 알겠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반응하고 남은 산소의 몰수와 생성된 H2O 분자수가 X 대 EX몰, 즉 1대 2라는 게 보이나요? 그럼 결국 5몰에서 2 플러스 4분의 N몰을 빼준 값이랑 2분의 N몰이 1대 2라는 수식을 세우면 N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식을 세워서 계산해보면 N은 6이 나오네요. 이제 N에 6을 대입하면 X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미지수를 다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 M은 2이다. 위에서 구했었죠? M은 2 맞습니다. 니은 X는 2이다. 방금 전에 X를 구했을 때 2분의 3 나왔었죠? 2분의 3은 1.5, 2가 될 수가 없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보기를 보면 이제 밀도가 나오니까 살짝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연소 전의 밀도. 여기서 연소 전은 반응 전이 될 테고 연소 후는 반응 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이 디귿 보기는 반응 전 밀도분의 반응 후 밀도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밀도하면 바로 우리가 떠오르는 공식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죠.
그러면 반응 전의 부피분의 질량값분의 반응 후의 부피분의 질량값을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실린더 문제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린더 안에서는 반응 전이나 후나 질량값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 말은 반응 전의 질량값과 반응 후의 질량값은 같은 값입니다. 굳이 정확한 수치를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위아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쇄되죠? 약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숫자 그냥 1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고려하면 돼요? 그렇죠. 부피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부피를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부피는 주어져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 강의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아보가드로 법칙 이야기하면서 기체의 경우는 결국 부피나 몰수나 같은 비율로 봐도 된다. 다시 말해서 그냥 부피가 안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몰수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전의 몰수, 반응 후의 몰수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반응 전의 몰수를 찾아보려면 여기 반응 전에 6몰이었네요. 반응 후의 몰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싹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자, x에 1.5를 넣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6.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결국 다시 수식을 적어주면 반응 전 6분의 1분의 6.5분의 1, 결국 6.5분의 6이 되네요. 여기 소수점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2를 곱해주니까 13분의 12가 됩니다. 지급 보기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의 출처는 2019년 9월 고2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다음은 탄화수소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역시 탄화수소의 연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탄화수소 연소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주어줬어요. 사실 이 화학 반응식을 왜 주어줬지? 라는 의문이 들어야죠. 이걸 안 주어주고도 문제를 내거든요. 굳이 주어줬다면 이 안에 뭔가 힌트를 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겠죠.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바로 보이네요. 생성물의 개수가 같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이게 분명 뭔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오고요. 자, 그리고 실린더 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린더는 반응 전과 후로 나누어서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는데, 여기서 이 그림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빠르게 캐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반응 전과 후의 부피가 같습니다. 반응 전과 후의 부피가 같으면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이론 강의할 때 개수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내용에서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반응 전과 후의 부피가 같다. 이것은 곧 개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 그림 자체는 바로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지수를 모두 구해서 이걸 계산해 보거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훑어봄으로써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 일반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A라고 이야기를 했고 B, 여기가 B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일반식을 적자마자 보이는 것이 이 M값과 2분의 N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M과 2분의 N이 같다라는 것은 결국 이 M은 N이다. 바로 하나의 식이 나왔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가 같다라는 것은 이 반응 전의 개수의 합과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이 같다라는 말이죠.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적어볼게요. 1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n은 n 플러스 2분의 n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미지수는 2개, m과 n이고 수식이 2개 나왔기 때문에 m과 n 값이 무엇인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계산을 해버릴게요. m은 빼줘서 사라지게 만들고 n이 4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n이 4이면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m값은 2가 되네요. 자, m과 n을 모두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x만 구하면 되겠네요. x를 구하기 이전에 기수에 관련된 미지수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m이 2였고 n이 4였죠. 그리고 3, 5, 2.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린더 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반응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화수소는 1.4g 있었네요. 그리고 산소는 0.2몰 존재했었고요. 반응 전에는 생성물은 없었겠죠. 반응 중은 넘어가고 반응 후 봅시다. 후 보니까 산소가 반응하고 남은 양이 Xg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H2O가 여기 양은 모르지만 생성물로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X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질량으로 주어진 것과 몰로 주어진 것들이 지금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 반응물이죠. 반응 후에 탄화수소는 없어요. 그 말은 1.4g이 모두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이 질량값과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비를 연결 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수비를 활용하려면 이 질량을 몰수나 부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구체적인 탄화수소에 대한 분자식이 나왔기 때문에 1.4g이 몇 몰이 될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몇이 될까요? 28이 되네요. 그러면 1.4g은 몇 몰인지 찾아내려면 1.4g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몇 나오나요? 0.05몰이 되네요. 그러면 0.05몰이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말이 되겠고, 자, 이제 계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탄화수소가 0.05몰이 반응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산소는 몇 몰 참여했을까요? 계수가 1대3의 비율입니다. 얘는 0.15몰. 0.2몰에서 0.15몰이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남는 물질의 양은 0.05몰의 산소가 남았고 이 산소의 질량이 Xg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산소의 몰수를 질량으로만 변환시켜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몰에서 질량으로 바꿀 때는 곱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산소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32.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32를 하게 되면 X는 1.6g이 나오네요. 미지수를 모두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되겠죠? 자, 대입시킬게요. M2N은 4였죠. 그리고 X가 1.6이었는데 10을 곱했으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출처는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훑어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학 반응식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수는 A가 1이다 라는 거밖에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실린더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A와 B를 1몰씩 집어넣어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 전이 될 테고 나는 반응 후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눈에 띄는 게 부피가 줄어들었네요. 부피가 3V에서 2V로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피가 줄어드네 라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계수에 대한 정보죠. 그러니까 반응물의 계수합 1 플러스 B와 생성물 C를 비교했을 때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성물의 계수가 더 작아야 되죠. 그래서 계수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후 살펴보니까 A와 C가 있네요. 그 말은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B를 또 집어넣어줘요. B를 집어넣어주면 다시 남아있던 A가 반응에 참여하겠네요. 그리고 부피가 2.5V로 반응이 종결되었다 라는데 이 X는 얼마인가 이것을 묻는 문제네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옆에 화학 반응식으로 옮겨 볼게요. A 플러스 자 먼저 반응 전에 A가 1몰 있었고 B도 1몰 있었네요. 그런데 이 반응물의 부피 값이 3V였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반응 후 살펴보니까 A가 M몰 남았고요. B는 없습니다. B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C가 똑같이 M몰이 생성되었어요. 그런데 반응 후에 물질의 부피가 2V네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N이 몇 몰인지 찾아낼 수가 있어야죠. 선생님이 이론 강의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강조했었죠. 기체 문제의 경우 부피비와 몰수비는 같다. 그런데 부피비가 3대2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몰수비도 3대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V에 대해 해당하는 값은 3분의 4몰이 나오게 되고요. 비례식 안 세워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3에다가 2를 만들려면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되죠. 그럼 여기 2몰이잖아요. 2몰인데 얘는 몇 몰이 될까? 똑같이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3분의 4몰. 구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반응 후 물질이 3분의 4몰이랍니다. 그 말은 N몰과 N몰로 동일하게 나뉘어야 되니까 N몰은 3분의 2몰이 되겠네요. 여기도 3분의 2몰이 되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조금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한 몰수 정보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응 중에 대한 값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반응 중에 대한 값을 알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개수에 대한 정보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항상 문제에서는 한 개의 반응물을 가장 먼저 봐야죠. 자, 여기서는 B가 한 개의 반응물이기 때문에 B가 모두 반응에 참여하겠죠. 반응 중에 대한 값에서 1몰이 정해지는 순간 나머지 반응 중에 들어갈 수치를 계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앞에 이론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B에다가 몇을 곱해야지 1이 될까요? B분의 1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나머지 계수에다도 동일하게 곱해서 반응 중에 들어갈 수치를 찾아내 볼게요. 1에다가 B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B분의 1이 될 테고 C에다가 동일하게 B분의 1을 곱하면 B분의 C가 생성되겠죠. 그래놓고 보니까 이 관계 1몰에서 B분의 1몰을 빼줬더니 3분의 2몰이 되었대요. B는 몇이 될까요? 3이 되겠네요. 자, 여기 봐봅시다. B분의 C가 3분의 2몰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근데 B가 방금 전에 3이래요. C는 그러면 2가 되겠네요. 자, 미지수 B와 C, 즉 개수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밑에다가 화학 반응식을 하나 더 적어 볼게요. A 플러스 B가 3이었으니까 3B는 2C가 되네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제 다 상황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반응 전, 중, 후로 다시 나누어서 두 번째 화학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적어볼게요. 지금 A가 3분의 2몰 남아있고요. B에다가는 X몰을 더 집어넣어줬대요. 그런데 반응 전이지만 앞에 반응에서 C가 3분의 2몰이 생성되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죠. 자, 이랬을 때에 나에서 다로 화학 반응이 진행된 후의 상황을 보니까 부피에 대한 정보만 주어졌네요. 여기 반응이 끝난 후 여기에 들어갈 물질의 부피가 2.5V랍니다. 그러면 바로 2.5V가 몇 몰일지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위에서 2몰이 3V였잖아요. 그러면 몇 몰일 때 2.5V가 될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3분의 5몰이 나옵니다. 즉 모든 반응이 끝난 후에 반응 후에 들어갈 물질의 양은 3분의 5몰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응 후의 물질의 양까지는 찾아냈는데 반응 중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개 반응물이죠. 지금 A가 한 개 반응물일지 B가 한 개 반응물일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한 개의 반응물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습니다. 먼저 A가 한 개의 반응물일 것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모두 반응에 참여하겠죠. 3분의 2몰이 반응에 참여하면 0이 되겠고 그리고 B는 여기 3분의 2를 곱해줬으니까 여기에도 3분의 2를 곱한값이 들어가야겠죠. 2몰이 반응에 참여해야 되고 생성물은 3분의 4몰 증가합니다. 그러면 C는 3분의 6몰이 반응 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내고 나면 반응 후에 전체 물질의 몰수가 3분의 5몰인데 지금 현재 C만 가지고 3분의 6몰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A가 한 개 반응물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은 틀렸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어야겠죠.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러면 B가 모두 반응에 참여해야겠죠? B가 결정되는 순간 개수를 가지고 나머지 값들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3에서 X가 되려면 3분의 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X 몰이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3분의 2X 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값은 3분의 2몰에서 3분의 X몰을 빼준 값이 되겠고 여기는 3분의 2몰 플러스 3분의 2x가 되겠고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것이 3분의 5몰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x는 3분의 5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분모가 다 3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버릴까요?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x는 5. 그러면 x 남고 4 플러스 x는 5가 되네요. x는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답을 찾아보면 x는 1, 여기 답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7-4강에서는 양적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나머지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